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7강 교차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교차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교차 분석 따라하기에서 프로그램을 다루고 세 번째로 교차 분석을 프로그램으로 분석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교차 분석의 개념이죠. 교차 분석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와 같은 범주형 자료로 구성이 된 그 자료들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교차표를 만들어서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분석은 변수들의 빈도를 확인하고 그 빈도를 이용해서 상호 연관성을 판단한다라고 했고요. 이때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카이 스퀘어, 그러니까 카이 제곱 통계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카이 제곱 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차표, 관측 빈도, 기대 빈도, 그다음에 카이 제곱 통계량 등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분석 따라하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보고요.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습 문제로 지역 1과 지역 2의 스마트폰 구매 의사를 비교하고 두 지역의 구매 의사 차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지역 1과 2가 구매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매 의사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느냐, 그 내용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 가설은 두 지역의 구매 의사의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립 가설로 두 지역의 구매 의사의 차이가 있다라고 두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규모 가설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규모 가설로 잡고요. 대립 가설은 그와 반대되는 형태. 그래서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보통 대립 가설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립 가설로 구매 지역의 구매 의사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프로그램을 우선 실행을 합니다. SPSS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데이터 편집창이 이렇게 뜨게 되면요, 거기서 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열기 창이 열어지면 여기서 모든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교차 카이 제곱 .xls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XLS 파일은 엑셀 파일이죠. 그래서 엑셀 파일 읽기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가 모두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데이터 편집창에서요, 이제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을 순서대로 실행을 하죠.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으로 가고요. 기술 통계량에서 교차 분석을 클릭을 할 겁니다. 자, 교차 분석을 클릭하고 나면 교차 분석 창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교차 분석 창에서 행에는 지역, 그 다음에 열에는 구매 의사를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그죠? 좌측 칸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과 구매 의사라는 변수를 각각 행과 열로 보내는 겁니다. 이 행과 열은 서로 바꿔서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통계량을 클릭을 할게요. 통계량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차 분석 통계량 창에서 자, 이런 내용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교차 분석에서는 카이 제곱이 첫 번째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검증한다라고 해서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체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명목척도라는 부분에서 람다에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그죠? 명목 데이터니까 람다에 체크를 하는 거고요. 서열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순서형에서, 그죠? 소머즈의 D나, 그죠? 또는 캔달의 타우 B 또는 C, 칸마 이런 데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목 척도나 등간 척도인 경우에는 에타에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카이 스퀘어하고 람다에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신 다음에 교차 분석 창으로 다시 오게 되면 이번에는 셀을, 그죠? 셀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의 셀 표시 창이 그러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빈도의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를 체크를 하고 퍼센트에서 행과 열 전체에 대한 내용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을 눌러 주시면 교차 분석 창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교차 분석 결과가 그 결과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좌측에 있는 이런 표들이 결과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스 처리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중에서 유효와 결측치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전체 얼마만큼의 표본이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유효 표본으로 325개, 그다음에 퍼센트가 100%네. 그러면 결측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과 구매 의사 교차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 빈도라는 게 여기 나와 있죠. 기대 빈도. 그다음에 구매 의사에 대해서 1지역과 2지역의 1지역과 2지역. 그죠? 그래서 구매 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차표의 결과물로 지역별 구매 의사의 기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 결과를 적용해서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대 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대 빈도가 첫 번째는 102, 그다음에 104%, 그다음에 59%, 60%에서 5%가 안 되는 칸이 하나도 없어요. 한 칸에서만 5%가 돼도 어때요? 4%, 뭐 4.9% 이렇게 돼도 25%죠. 총 4칸이니까 한 칸에 25%예요. 한 칸에서만 5% 미만이 돼도, 그죠? 5% 미만, 5 미만이 되어도 자, 25%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카이 스퀘어 검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다 4칸이 모두 다 5를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죠? 이 법칙에 맞습니다. 그래서 카이 스퀘어 검정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카이 스퀘어 검정이 적합하니까 이제 카이 스퀘어 검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에서 근사 유의 확률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유의 확률이 바로 P 값이죠. P 값이 0.0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P 값이 0.05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이 유의한 걸로 나타난다.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P 값에 의해서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 대립 가설을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P값이 0.005보다 적다라고 했는데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0.1을 기준으로 하기도 해요. 사회과학 논문들 경영학이나 뭐 여러 논문들을 보면 P값이 0.1보다 적은 경우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한다라기도 하는데 조사 분석사 시험에서는 0.05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0.05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0.05보다 적은 경우에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에 의해서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구매 의사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